흔히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 곧 그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한다. 그래서 나는 술과 라면과 시래기가 팔알인 사람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나는 이렇게 말하련다. 그가 읽는 책이 곧 그 사람이다. 영혼과 양심에 어떠한 언어와 성찰을 파종하는가에 따라서 곧 그 사람의 품위가 인격이 정해진다고 나는 믿는다. 류근 진지하면 반칙이다. 나보다 더 외로운 나에게. 해냄 출판사. 여기는 다정한 책방입니다. 우리들 익히 알고 있는 김광석의 노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 노랫말을 대학 재학 중에 썼던 류근 시인, 유머가 되는 낭만주의자, 그분의 산문집 들고 왔습니다. 진지하면 반칙이다. 여러분께 들려드리고픈 이야기들이 참 많이 담겨 있네요. 우리 다정한 책방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돈 벌어서 할 일. 시집 팔아서 생긴 돈으로 사진 샀습니다. 지리산 이원규 시인 작품. 도대체 어찌하면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나요? 과일나무와 별자리가 영혼에 와서 박힙니다. 돈 벌어서 할 일이라곤 착한 사람들 책 사주기, 술 사주기, 그림 사주기, 사진 사주기, 라면 사주기, 들비, 간식 사주기. 행복합니다. 내일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첫날이잖아요. 빨간 머리에 빠져있느라 정치 관련 기사와 마주칠 일이 적었다. 겨우 이틀이었는데 내 표정이 지금 어떤지 말해주고 싶다. 평화롭고 평화롭고 또 평화롭다. 이틀만 정치 뉴스를 끊어도 발암 물질이 감소한다. 믿으시라. 드라마 시리즈에 이렇게 빠져들지 몰랐다. 이건 뭐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얗거나 검거나 할 것 없이 연기의 신들만 모여있는 것 같다. 주름살 하나하나,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다 살아서 연기를 한다. 굳이 연기를 할 것도 없이 다들 그 안에서 사는 것 같다. 연생일체. 대사들마다 사색적이고 철학적이고 운문적이다. 이건 정말이지 시의 폭포다. N의 상상력과 삶에 대한 경건한 사유가 빚어내는 말들이 내 황폐하고 피폐한 영혼에 균열을 일으킨다. 등을 떠민다. 이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고, 얼마나 성스럽고 순결한 공간이었냐고. 내 꿈은 지금 어디쯤 가 있느냐고. 세상은 어쩌면 빨간 머리엔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으로 나뉠 것 같다. 그게 만화든 소설이든 애니메이션이든 드라마든 말이다. 삶에 깊고 푸르고 멀고 환하고 가슴 뛰는 의미를 잃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다.
장래 희망이 돈이고 신앙이 돈이고 첫사랑이 돈이 된 세상에서 19세기 소녀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가슴에 별처럼 아프게 박힌다. 지금 더럽혀진 모든 어른들에게 빨간머리 소녀는 말한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건 얼마나 다행인가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첫날이잖아요. 당신의 오래고 먼 이름. 이름만 봐도 가슴 뛰는 사람이 있다. 이름만 봐도 가슴 설레고 가슴이 아파오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다. 첫사랑이었으나 짝사랑이었던 소녀의 흰 웃음처럼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이름이 있다. 깨꽃 같은 이름이 있다. 해질 무렵 교회당에서 울려오던 소녀의 풍금처럼 내 가슴에 노을로 오래 번지는 이름이 있다. 바라만 봐도 슬퍼지는 이름이 있다. 이승에선 어쩌지 못할 예감 같은 것. 다음 생도 아니고 그 다음 생도 아니고 그 다음 생에서나 행여 마주칠 것 같은 약속이 있었던가? 허공을 떠도는 풀씨와 바람처럼 마주칠 약속이 있었던가? 그래서 속절없이 슬퍼지는 이름이 있다. 혼자서 술을 마시면 푸른 술잔에도 있고 내 손등 위에도 있고 창밖에 고단한 빗방울에도 있고 늙은 가수의 목소리에도 있고 발등에 툭 떨어진 눈물에도 있고 천천히 오는 가을과 겨울에도 있네. 이름만 봐도 울고 싶어지는, 이름만 봐도 서둘러 정거장에 나아가 기다려야 할 것 같은 이름이 있다. 당신의 오래고 먼 이름이 있다. 아직 사람에 닿지 못했기 때문.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지금 들비에게 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친절한 눈빛과 말투를 베풀지 못했다. 나는 들비에게 아무런 것도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나 아주 어린아이 대하듯 말하고 바라본다. 사람에게 그러지 못했다. 늘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에게도 연인에게도 옛날 애인에게도 옛날 애인의 아이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선배나 후배들에게도 회사 상사나 후임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이웃에게도 구멍가게 영감님에게도 술집 알바생에게도 지나가는 행인에게도 목적지에 데려다준 택시 기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나는 부드럽지 않았고 친절하지 않았다. 개에게도 하는 것을 나는 왜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가? 내가 아직 사람에 닿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에게 열리는 가슴이 사람 앞에서 닫히는데 무슨 까닭이 있겠는가? 개에게 한없이 너그럽고
착하고 성실하면서 사람에게 거칠고 나쁘고 게으른데 무슨 다른 까닭이 있겠는가. 걔에게 아무것도 바라거나 요구하는 게 없으면서 사람에게만 끝없이 바라고 요구하는데 무슨 다른 까닭이 있겠는가. 내가 아직 사람에 닿지 못했기 때문, 내가 아직 가야 할 사람이 멀었기 때문, 여기서 사람까지가 멀었기 때문이다. 장을 보며 생각하다. 귀찮아서 죽기도 어려울 것 같은 내가 가장 흥미로워하고 재미있어하는 장르는 단연 장보기다. 온 오프를 가리지 않는다. 그냥 장마당 기웃거리는 데서 행복을 느낀다. 이건 아무래도 어려서 내쟁이 장터 근처에서 모국어와 시력을 키운 탓이거나 지독한 빈곤과 결핍에서 비롯된 보상 심리거나 뭐 그런 것일 텐데 아무려면 어떤가. 그냥 이것저것 구경할 수 있는 풍요의 눈요깃거리만 있으면 행복한데. 그래서 우울하고 서러울 때 가장 많이 하는 이벤트가 주로 재래시장 투어다. 남대문 시장, 광장시장, 중앙시장, 면목시장, 경동시장, 영천시장, 동묘시장, 영동시장, 흑석시장, 닥치는 대로 헤맨다. 잠 안 오는 밤에는 먹을거리 파는 온라인 마켓에 주유한다. 바라만 봐도 영혼의 기름칠이 된다. 그냥 금세 느긋해진다. 쌀도 사고 채소도 사고 고등어도 사고 버섯과 콩나물과 두부와 쌀라면 세 봉다리까지 사고 나면 삶이 호련 은혜로 꽉 찬 구원의 공간이 된다. 세상에 부러움 없다. 그런데 늘 뭔가를 살 때마다 갈등을 겪게 만드는 시츄에이션이 있으니 이른바 유기농의 여부다. 똑같은 품목인데도 상당한 가격 차이를 매달고 있는 유기농 먹거리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움츠러 들게 된다. 마치 유기농 아닌 것들은 죄다 몸에 해로울 것 같은 착시 현상.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넌 GMO 등등. 고를 때마다 계급의식과 죄의식이 발동해서 격투를 벌인다. 술값 며칠치만 아껴도 이런 갈등 안 해도 될 텐데 하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부터는 먹거리 고르는데 슬슬 고민할 것이 줄어들었다. 제 아무리 유기농으로 곱게 키우면 뭐하겠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채소나 물고기나 할 것 없이 전부가 중금속 발암먼지로 호흡하면서 차곡차곡 오염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을. 흙에도 쌓이고 물에도 쌓이고 바다에도 쌓이고 공기 중에도 쌓여서 너나 할 것 없이 청정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된 것을. 산에서 들에서 캔 냉이며 달래며 쓴박이며 쑥이며 하우스 재배 아닌 것은 이제 가장 오염된 나물이 되어간다고 하니 마음의 고향마저 짓밟힌 셈인가. 서열 파괴된 평등 먹거리 세상이 되었으니 대동으로 망가지자고 해야 할 것인가. 1kg 쌀 10봉다리 주문했는데 달랑 5봉다리만 놓고 간 인터넷 정미소 덕분에 몹시 행복해진 월요일 한낮. 또 경건히 장볼 일이 남아있으니 이안이 행복한가. 아,
이 몸이 장을 보심도 역구는 이셨다 시바. 이왕이면 좀 아름답게 살아보자고 그 무서운 백신을 3번이나 맞고 생각한다. 산다는 것은 얼마나 애매한 현상인가. 우주를 만약 지구만하게 축소한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는 학교 운동장만 해진다. 지구는 수소 입자보다 작아진다. 우주를 지구만하게 맹근다는 것도 사실은 허구다. 우주는 그 끝을 알 수조차 없는 수학밖에 세계니까. 그런데 수소 입자보다 작은 지구라고? 거기에 사람이 산다고?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하고 돈을 벌고 아이들을 키우고 노인들을 바라보고 나무와 풀과 꽃과 강물과 비와 구름과 무지개와 들비와 미국과 달나라와 오늘의 내 슬픔 같은 것들과 마주해야 한다. 우리는 이 광대무변한 우주에서 얼마나 하찮고 사소한 존재들인가. 하찮고 사소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들인가. 더 벌자고, 더 가지자고, 더 짓밟자고, 더 움켜쥐자고 매 순간 눈에 핏발 세우는 사람들 보면 마치 소풍 가서 땅 사고 집 짓는 사람들 같다. 허망한 짓이다. 매 순간 죽음과 맞서서 삶을 깨끗하게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사람의 일을 잘 하는 것이다. 목숨 위에 치렁치렁 무거운 것들을 얻는 일은 가뜩이나 비좁은 지구를 무겁게 하는 일이다. 사람들 탐욕의 무게에 겨워서 요즘 지구가 많이 위독하다. 겨우 수소 입자 1개보다 작은 지구가 아픈데도 온 우주가 아프고 하느님이 아프다. 사람들이 제 생각만 하느라 그런 것들을 잊고 사네. 우주를 지구만하게 축소하면 우리 은하계는 학교 운동장만 해지고 지구는 수소 입자 1개보다도 작아진다. 이토록 명랑한 우주에서 고작 입만 열면 거짓말로 연명하는 힘센 자들 바라보자니 가소와 고소가 절로 범람하네. 이왕이면 좀 아름답게 살다 가야지. 이 광대무변한 우주에서 하찮고 사소해서 아름다운 존재들답게 하느님이 놓아 기르는 귀염둥이들답게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문득 멈춤 버튼을 누르고도 싶은 시간의 무게가 너무도 느껴지는 12월이지요. 그래도 아직은 한 달 가까이 남은 2023년 올해 우리 마무리도 잘 하기로 해요. 이 우주에서 하찮고 사소해서 아름다운 존재라는 우리들. 그러니 이왕이면 좀 아름답게 살다 가자고요. 다정한 책방이었습니다. 책방에 들러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